안녕하세요. 청춘 라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DJ 김지윤입니다. 만약 단 한 번의 저녁 식사가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저녁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싶으세요? 오늘은 특별한 사연자를 모셨어요. 미국 아틀란타에서 40년간 살아오신 74세 김영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타국말리에서 낯설고 척박한 시기를 묵묵히 견뎌낸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삶이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김영숙 어머님의 이야기를 통해 갈비 하나에 담긴 가족의 온기, 그리고 삶의 복잡하지만 결국 따뜻한 맛을 함께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1985년 12월 17일 대전의 집 마당에 서 있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새벽 공기는 코끝을 찡하게 할 만큼 차가웠고 온몸의 감각을 깨우는 듯한 그 냉기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상의 낯설음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죠. 이른 이별을 아쉬워하는 가족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남편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오던 회사의 과장 자리를 내려놓고 그의 어깨에 걸린 무거운 책임감과 결단이 등 뒤로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저와 어린 두 아들 진수와 민수를 데리고 미국 아틀란타로 이민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모두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를 속삭였지만 제 가슴 속에는 과연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알 수 없는 불안감만 가득했던 기억이 나네요. 공항까지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나와 저희를 배웅해줬어요.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부디 잘 살라는 축복과 아쉬움 속에 비행기에 올랐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당신의 손때 묻은 장독대에서 작은 항아리 하나를 꺼내 오시더니 그 안에 담긴 진갈색 액체를 조심스럽게 담아주셨어요. 어머님의 눈빛은 이것이라도 챙겨가라는 애틋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가, 이 간장은 우리 집안의 씨간장이란다. 내 시아버지 살아생전부터 50년이 넘는 세월이 들었어. 아무리 힘들어도 이 간장만 있으면 한국의 맛을 잃지 않을 게다. 거기 가서도 이 간장으로 반찬 만들어서 먹어라.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항아리를 감싸쥐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그 간장을 받아들고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손에 들린 유리병의 묵직한 무게가 마치 우리 가족의 역사와 미래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간장이 아니라 제가 떠나온 고향이자 가족의 사랑, 그리고 낯선 땅에서도 지켜야 할 정체성의 무게였거든요. 진수는 6살, 민수는 4살이었어요.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간다는 말에 설렘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천진한 얼굴을 보며 그래, 이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비행기에 올라타 창밖을 보니 제가 떠나온 모든 것들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마치 내 삶의 전부였던 세상이 내 발밑에서 멀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구름 위를 나는 내내 남편과 저는 말없이 서로의 손만 잡고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는 기대보다는 막막함, 설렘보다는 불안함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착한 아틀란타는 낯설고 차가웠어요. 저희가 월세로 임대한 낡고 좁은 주택은 겨울에는 실내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였죠.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 가족은 마치 외딴 섬 같았어요. 영어 간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이방인에 대한 시선들. 매일매일이 작은 전쟁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한국에서 기업체 과장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변변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결국 새벽부터 일어나 공장으로 나가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죠.
익숙하지 않은 육체 노동에 남편의 어깨는 점점 굽어갔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더라고요. 저녁 식탁에서 마주한 그의 손은 낯선 노동의 흔적으로 거칠었지만 아이들의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는 모습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힘든 공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지만 남편은 밤마다 한인 교회의 무료 영어 수업을 들으러 나갔어요.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도 특별히 종교가 없었는데 이민 와서 외로움과 불안함에 기대어 한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죠. 피곤해 절어 꾸벅꾸벅 조는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미어졌어요.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그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에 저는 차마 힘내라는 말조차 쉽게 건넬 수 없었던 거예요. 아이들 역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학교에 간 진수와 민수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았죠. 영어를 못해서 놀림을 당하기도 했고 아이들 특유의 잔인함으로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엄마, 오늘 애들이 나한테 마늘 냄새 난다고 코를 막았어요. 빨개진 눈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고 진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나는 애들이 내 눈을 손가락으로 양쪽으로 당기면서 차이니즈라고 놀렸어. 엄마, 왜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해? 한국으로 돌아가면 안 돼? 민수도 울면서 물었어요. 아이들이 울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할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어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작게 떨리는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제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한 이 길이 아이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감에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던 기억이 나요.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집에는 점점 침묵과 피로가 쌓여갔어요. 서로에게 상처 줄까봐 혹은 자신의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그저 지쳐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죠. 집안은 낡은 주택의 찬 기운만큼이나 싸늘했던 것 같아요. 이민 2년 차가 되던 겨울, 생활고는 더욱 심해졌어요.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는 내 식구가 살아가기 빠듯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저는 한인 식당에서 파트타임 서빙 일을 시작했어요. 서툰 영어와 어색한 미소로 손님을 대하고 무거운 접시를 나르고 쉴 틈 없이 움직였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한인 식당 사장님 부부는 참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이것저것 살뜰히 챙겨주시고 일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지금은 두 분 모두 돌아가셨지만 제 이민 초기의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도와주신 그분들에게 지금도 깊이 감사하고 있답니다. 일을 마치고 손에 쥐어진 몇 장의 팁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 나도 이 낯선 땅에서 내 힘으로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축축한 땀과 고단함이 밴 그 지폐 몇 장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돈 몇 푼 이상의 스스로에 대한 작은 용기와 확신 같은 것이었죠. 그 돈으로 아이들 학용품을 사주고 남편에게 목도리를 사주며 마음속으로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밤이었어요. 힘든 와중에도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 차이나타운에 가서 돼지갈비를 사왔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온 집안의 불이 꺼졌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는 듯했죠. 정전이었습니다. 집 전체가 암흑에 잠겼어요.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어둠에 놀라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소파에 웅크렸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지친 실루엣이 희미한 달빛에 비쳐 더욱 외로워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달빛만이 비추고 있었고 집안은 더 깊은 어둠과 함께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죠. 촛불을 몇 개 켜놓은 어둠 속에서 저는 부엌 구석을 더듬었어요. 그때 문득 시어머니께서 주신 씨간장이 생각났어요.
미국의 온으로 아까워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냉장고 깊숙한 곳에 모셔두었던 그 간장. 저는 조심스럽게 간장을 꺼내 들었죠. 50년 세월이 담긴 간장은 진한 갈색을 띠고 있었고 코를 찌르는 숙성된 깊은 향이 풍겼어요. 마치 오랜 시간 삭힌 기억의 냄새 같았어요. 시댁 부엌에서 맡았던 세월과 정성이 아니고서는 흉내낼 수 없는 바로 그 향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장에 다진 마늘, 참기름, 설탕, 그리고 아주 조금의 생강을 넣어 갈비 양념을 만들었죠. 예전에 시어머니 어깨너머로 보았던 방식 그대로였어요. 버너에 불을 켜고 후라이팬에 양념한 갈비를 올렸어요.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달콤 짭짤한 갈비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차가운 공기를 밀어내며 냄새는 좁은 부엌을 넘어 거실에 웅크린 아이들에게로, 그리고 창가에 서 있던 남편에게로 생명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집 안에 따뜻하고 익숙한 냄새가 천천히 퍼져나갔어요. 마치 마법 같았어요. 냄새를 맡은 아이들이 담요 속에서 고개를 들고 남편도 창밖에서 시선을 돌려 부엌 쪽을 바라봤어요. 고기가 익어갈수록 그 냄새는 더욱 진해졌어요. 어릴 적 명절에 맡았던 냄새, 가족들이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던 저녁 식사의 냄새, 고국의 냄새였죠. 아이들이 조용히 소파에서 내려와 부엌으로 다가왔어요. 남편도 천천히 걸어와 제 곁에 섰죠. 어둠 속에서 버너 불빛만이 유일한 등불처럼 따스하게 우리 가족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한국에서 할머니가 해준 그 냄새야. 진수가 말했어요. 맞아. 갈비 냄새. 나 배고파, 엄마. 민수가 들뜬 목소리로 외쳤어요. 맛있겠다, 여보. 남편이 갈비 냄새를 맡으며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가족들의 말에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단단하게 걸어 잠갔던 감정의 뚝이 터져버린 것만 같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피로,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들도 남편도 저를 말없이 바라봤죠. 우리는 어둠 속에서 갈비 냄새를 맡으며 말 대신 눈빛으로 서로를 위로했어요. 낡은 주택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버너 위 갈비는 뜨겁게 익어갔고 그 온기는 우리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던 것 같아요. 그 밤 우리는 갈비를 나누어 먹었어요.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한 위로와 이해가 오고 갔죠. 갈비를 먹으며 아이들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고 남편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가족 모두 거실에 이불을 펴놓고 함께 잠을 잤어요. 아이들은 금방 잠에 빠졌고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속삭이듯 대화를 나눴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로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솔직하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여보, 나 사실 한국 돌아가고 싶을 때도 많았어. 후회하기도 했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나도 그래. 당신이랑 애들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매일 밤 잠을 설쳤어.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죠. 하지만 오늘 갈비 냄새 맡으니까 우리 아직 괜찮은 것 같아. 우리 가족은 괜찮을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그래. 여보,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이렇게 곁에 있어줘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야. 고마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공장에서 일하며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물 흘리며 웃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죠. 우리가 이곳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거창한 꿈이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작은 온기를 나누는 가족의 힘이라는 것을요. 그 밤의 갈비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준 희망의 불씨였어요.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서 남편은 공장 일에 적응하며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고
저는 한인 식당 파트타임에서 정식 직원이 됐죠. 아이들도 학교에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많았어요. 영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고, 인종차별적인 시선을 마주할 때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응,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새 친구도 사귀었어요. 아이들의 작은 성취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주말이면 가족 모두 차를 타고 인근 공원으로 소풍을 가기도 했고, 집에서 함께 윷놀이, 공기놀이, 딱지치기를 하며 웃기도 했죠. 작은 기쁨들이 모여 힘든 현실을 견디는 동력이 됐네요. 이민 온 지 10년 차가 되던 해, 남편과 저는 작은 세탁소를 인수받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님들의 옷을 받고 세탁하고 다림질하며 쉴 틈 없이 일했죠. 고된 노동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힘으로 일군 작은 터전이라는 생각에 감사했어요. 세탁소 일을 하면서도 집에서는 여전히 한국 음식을 해 먹으며 고향의 맛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답니다. 시간은 흘러 이민 온 지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기나긴 세월이었지만 돌이켜보면 한순간 같기도 합니다. 올해 저는 74, 남편은 76이 됐죠. 진수는 어릴 적 내성적이던 모습과는 달리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변호사가 됐고, 둘째 민수는 회계사가 됐어요. 두 아들 모두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지난 시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도 대견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남편과 저는 여전히 아틀란타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일이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낯설지 않네요. 수많은 이민자들이 그랬듯 저희 부부도 땀 흘려 일하며 자녀들을 키워냈어요. 저는 그 후로도 매주를 쓰고 간장을 담그며 시어머니의 씨간장을 지켜왔어요. 이 땅에서의 40년 세월과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간장입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아들들 내외와 손주 녀석들이 북적이며 저희 집을 찾아와요. 아직도 아들들이 씨간장으로 양념한 갈비를 해달라고 조르곤 해요. 엄마, 이번 명절에도 갈비 해주세요. 애들이 할머니 갈비만 찾아요. 맞아요. 엄마 간장 맛은 어디 가서도 못 느껴요. 엄마, 저도 그 간장 좀 싸주세요. 저희 집에서도 그 맛 좀 보고 싶어서요. 둘째 며느리는 셰프인데 제 씨간장 맛을 보더니 감탄하며 비법을 알려달라며 졸랐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가 메주를 만들고 발효하고 간장을 숙성시키는 법, 그리고 그 간장으로 갈비를 맛있게 재는 비법까지 모두 알려줬죠. 둘째 며느리는 진지한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하나하나 적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셨던 씨간장 항아리를 이제 며느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사랑이 제게로,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에게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물려받았던 씨간장의 맛과 정신이 이제 타국에서 세대를 넘어 며느리에게까지 전수되는 순간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요리 비법을 넘어서 한국인의 뿌리와 정체성이 이 땅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했던 거예요. 올해 저희 부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40년의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죠. 한국의 한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했답니다. 미국에서 일군 삶을 뒤로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여전히 두렵고 막막한 마음도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1985년 그때와는 달라요. 그때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막연했다면 지금은 지난 40년의 시간을 통해 얻은 삶의 깊은 지혜와 가족의 든든함이 있으니까요. 특히 아들들이 저희의 결정을 응원해주고 자주 찾아오겠다고 약속해주니 큰 힘이 돼요. 낯선 땅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이제는 저희의 뿌리가 있는 고국에서 눈 감는다고 생각하니 안심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이민 생활은 혹독한 겨울 같았어요. 차갑고 배고프고 외로운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 겨울을 견디게 해준 것은 결국 서로에게 기댄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던 갈비 냄새처럼 작지만 확실한 희망의 온기였어요. 저희의 삶을 견디게 해준 힘은 결국 가족의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연을 듣는 내내 제 마음도 따뜻해졌네요. 누군가는 타지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일이었다고 말하죠. 그러나 오늘의 사연은 그 혹독한 버팀 속에서도 피어나는 사랑과 희망이 있음을,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한 힘이 결국 가족이었다는 것을 먹먹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피어오른 갈비 냄새, 말 대신 건넨 따뜻한 눈빛, 그리고 데르리어 타국에서도 전해지는 시간장의 의미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낸 삶의 증거이자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아닐까요? 김영숙님 가족분들의 용기와 사랑의 박수를 보냅니다. 청춘 라디오는 여러분들의 청춘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청춘 라디오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카카오톡으로 사연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의 청춘을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